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발음이 잘 안 되네. 접속사 중에서 if 주어 동사 참 많이 나옵니다. if라고 얘기하면 참 뜻 자체가 이쁘죠,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만약 뭐뭘 한다면 지금 무슨 이게 바라는 걸 얘기할 때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그때 쓰는 게 if죠. 만약 뭐뭘 한다면 만약이니까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영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이에요. 미친 듯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 설명도 반복해서 보세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if의 다양한 의미. if가 세 가지 접속사로 쓰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같이 따라 읽으세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비록 뭐뭐이지만 이걸 따라 읽어야지 잘 외워져요.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 양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뜻을 몰라요, 그죠? 아, if가 양보 접속사인데 뜻을 몰라. 이러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인지 명사인지 양보인지는 잘 몰라도 뜻만 알면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풉니다. 그 뭐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뜻만 알면. 미국 사람들은요, 이 조건, 명사절, 양보 이런 말 몰라요. 그냥 if란 단어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비록 뭐뭐이지만으로 해석되는 걸 아는 거죠.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하겠죠. 다시 만약 뭐뭐라면 같이 시작.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비록 뭐뭐이지만 한 번 더 시작.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비록 뭐뭐이지만 엄청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뭐뭐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또 꼬이는 게 있어요. 같이 볼게요. 만약 뭐뭐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조건이라 그래요.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있다면 이게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라 그래요. 이런 걸 또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걸 부사라 그래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사의 부자는 이제 부가적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가 없어도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치?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면 시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시에 만나자는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몇 시에 봐, 몇 시 이렇게 다시 묻게 되죠. 거기서 봐라는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정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기 위해서 쓰는 게 부사예요. 그리고 또 강조할 때도 쓰죠. 강조할 때. 그래서 부사는 없어도 남아있는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좋아해 그러면 뭘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이 불안정한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건데 이 부사라는 말들은 없어도 그 문장에 문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때 하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거 외워두면 좋습니다. 왜 외워두면 좋냐?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하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영어 문법 설명에서 뭐 이게 조건 부사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나와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 장소도 있겠죠. 어디에서 이런 말들. 이런 걸 다 부사라고 합니다. 시간, 장소 이런 거. 장소도 부사 맞습니다. 근데 부사의 용법으로 맨날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이제 결과,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투부정사에서도 볼 거고 분사구문에서도 볼 거고 많이 볼 거예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암기하는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릴 건데 일단은 설명하는 것부터 먼저 이게 영상을 업로드 할 겁니다. 이게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눈으로만 봐서는 안 외워져요. 손으로 써서 이 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 정말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사의 의미들이 뭐가 있다 그랬죠? 시간, 이유,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제가 계속 이걸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선 조건이에요. 만약 뭐뭘 한다면, 그죠? 만약 뭐뭘 한다면. unless는요, if not을 한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unless에는
not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unless you wear a coat. 네가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입니다. 여기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not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건 몰라요. 왜 들어가 있는지.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썼어요. unless 하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에 not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동사에 not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이걸 똑같이 if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if you don't wear a coat. 같이 시작. if you don't wear a coat. 같이 읽어야죠. 시작. if you don't wear a coat. 네가 만약에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 unless you wear a coat. 이렇게 되겠죠. unless가 들어가면 not이 안 들어갑니다. 시작. unless you wear a coat. 이게 if not과 똑같다는 거. 문제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아마 엄청 나오죠. 이런 문제.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 you'll catch a cold죠. you'll catch a cold.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이걸 다 따라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따라 할 필요 없는데 제가 뭐 문법을 설명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영어를 읽을 때 무조건 같이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러면 졸리지도 않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이게 if만 봤을 때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봤을 때 정말 별거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 엄청 나와 이거. 또 날파리가 죄송합니다. 날파리 제가 분명히 처리했는데 또 생겼네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그러니까 문장 안에 when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after, before, if, unless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해석이 뭐뭐 할 때 시간으로 되어야겠죠 당연히. 조건으로 해석될 때 이럴 때는 미래를 쓰면 안 된다고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완료도 미래 완료를 쓰면 안 되고요.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이게 참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언급을 하는데 왜 미래를 쓰면 안 되냐? 이건 시제일치의 시제일치가 뭐냐면 과거면 과거로 써야 되고 현재면 현재를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쓴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꾸 읽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지?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미래를 쓸 이유가 없죠. 예. 가정법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거를 과거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히려 또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저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가 아니라 이제 뭐 깨달은 거죠. 그죠?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만 외웠던 것 같네요.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또 문장이 적용이 좀 안 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장이 시간 부사절인가 조건 부사절인가 라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건 문제 많이 냅니다. 채점할 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이거 따라 읽어야 됩니다. 같이 시작.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걸 말은 외웠는데 막상 이런 문장을 볼 때 그죠? 이 문장을 보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틀립니다. 엄청 많이 틀립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하하, 잘 되고 있네요. 가끔씩 녹화가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 이걸 또 어떻게 외우냐면 그래서 시, 조, 부는 현미 이렇게도 외우기도 합니다. 재밌으라고. 시조부는 현미 이렇게. 시조부는 현미. 그러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같이 하셔야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무슨 뭐 또 그죠 무슨 뭐 암송된 무슨 암송해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잘 외우면 뭐 밥 주고 안 주고 캠프 같은 거 하면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외우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조부는 현미 이렇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예문을 보면 She will call you. 그녀는 너에게 전화할 겁니다. When 뭐 할 때? He leaves the house. 그가 집을 떠날 때.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너에게 전화할 거예요. 이게 뭐뭐 할 때와 만약 뭐뭐 하면 이 두 개의 말이 그죠?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뭐뭐 할 때 너 집 떠날 때 전화해 이런 말을 할 때 너 만약 집 떠나면 집 전화해. 그 의미 차이가 뭐죠?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그죠? 뭐뭐 할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날 걸 거의 확신하는 거죠. 그죠? 근데 if는
안 일어날 것 같을 때 그때 쓰는 게 if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 집을 떠나는 건 미래인데 그죠? 집을 떠나는 건 미래인데 현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leave에 이 s를 쓴다는 거.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문장이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 부사절에서는 현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leave 떠나다는 단어에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죠.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너에게 전화할 겁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녀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미래를 쓰지 않았다. 미래를 쓰면 오히려 틀린다는 거. 이거 문제 엄청 나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토익, 토플 이런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거의 다 몰라요. if는 아는데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이제 조건일 때, 조건 부사절일 때 미래를 쓰면 안 된다. 이것도 if it is rainy tomorrow.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죠? 뭐 비 올 확률이 뭐 50%, 80%입니다. 그러면 오나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f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if를 씁니다. 좀 일어나지 않을 거, 확신할 수 없을 때, 말 그대로 가정을 해야 될 때, 가짜가 거짓 가짜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일 비가 올 때, when이라고 쓰면 when이라고 안 쓰죠, 일 때, 그죠? if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오는 거니까 미래니까 will을 써야지, 이 자식아. will을 써야지.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죠. 이 말을 외워두세요. 영어로 과외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가 저는 과외였습니다. 과외 말고 아르바이트를 제가 막노동을 해봤네요. 막노동을 해봤고 또 뭐 해봤더라? 복사집에서 복사도 해봤어요. 예. 그 사장님하고 너무 친해서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 이 과외만큼 이게 좋은 게 없습니다. 과외만큼 좋은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이런 거 얘기해줘야죠, 그죠? 멋있게 보이려면 시조어는 현미,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팍팍 들겠죠. 외워두세요, 반드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 나중에 또 혹시 뭐 성인들도 그죠? 다 과외할 수 있잖아요, 그죠? If it will be rainy tomorrow 이렇게 하면 틀린다. 무조건 틀린다. 조건이니까요. 만약 비가 온다면이니까요.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건 이제 미래니까 이렇게 will을 씁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조건일 때입니다. 조건일 때. 왜 이 얘기를 하냐? if가 조건이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명사절의 if는 뭐였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는 will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문장에서 when이 들어가 있고 when은 뭐 항상 뭐뭐 할 때 또는 언제라고 해석하지만 언제라고 해석할 때는 또 의문사죠. 접속사가 아닙니다. 언제라고 해석할 때는 will이 들어갑니다. after, before는 뭐 애들은 항상 시간 부사절, 시간 접속사를 쓰이겠네요. 그죠?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에. 얘들은 이제 시간 접속사고 when은 의문사일 때가 있습니다.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에서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그때 will을 써줘야 돼요. if도 마찬가지죠. if가 만약에 만약 뭐뭐라면으로 안 쓰이고 양보, 그죠? 양보 접속사나 또 뭐 있죠?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때는 will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unless는 뭐 항상 조건으로 쓰이니까 항상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고 듣고 따라하고 하셔야 돼요. 보세요. 주의라고 돼 있죠. 조건 부사절이 아닌 경우에는 미래형을 써야 된다. 이건 문제 엄청 나오거든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건 뭐예요? 이건 명사절에 접속사 대시라고 했습니다. 접속사 if라고 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올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몰라. 이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비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will을 써야 된다고요. 현재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면 is rain이라고 했죠. 여기는 rain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앞에 비동사로 표현한 거고요. 얘는 그냥 rain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It will rain이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If it will rain tomorrow 같이 읽어야죠. 시작. If it will rain tomorrow. 이건 문제 엄청나겠죠, 그죠? 이거 나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와요.
내일 비가 올지 어떨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절의 if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if 뭐뭐인지 아닌지, if만 있는 게 아니라 whether도 있습니다. if와 whether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세 번 시작.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는데 둘 다 or not을 끝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or not을 끝에다 쓸 수가 있어요. if는 바로 뒤에는 쓰지 않지만 끝에는 쓸 수 있습니다. if는 목적어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을을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뒤에만 쓴다는 얘기예요. 뒤에만. 이거 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know가 이제 알다라는 동사잖아요, 그죠? 알다. 뭐뭇을 알다, 알죠? 뭐뭇을 알다. 그러니까 이 뭐뭇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게 근데 이거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모릅니다, 그죠? 을을이 들어가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목적어라 하죠.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을을이 안 들어가지만 을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인데 대부분의 목적어는 을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죠. 그리고 목적어라는 얘기는 이제 동사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온다는 거. 일반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거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if 바로 뒤에는 or not을 쓸 수 없다. 그리고 if to 부정사는 안 씁니다. 그 얘기는 whether to 부정사는 쓴다는 얘기죠. to 부정사를 써가지고 뭐뭐인지 아닌지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예문 나옵니다.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 있어요. 끝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문을 보겠습니다. 또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의 설명은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또 설명하지 않고도 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또 봐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whether, I don't know, 모릅니다. 일반 동사, 그죠? 뭐뭇을 알다죠. 뜻 자체가 뭐뭇을 알다. 그러니까 을을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가 아들이 있는지 어떤지 난 모릅니다. Whether he has a son or no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없어도 되고요. Whether or not he has a son 해도 되고요. if가 들어가면 if he has a son or not은 되는데 if or not 이런 건 없다. if or not 이런 건 없다. 시작. if or not 이런 건 없다. 좀 이상하죠? 영어 문장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좀 이런 문장 나오면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왜 드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어를 해야 뭐 영어 내 설명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 자식아 무슨 내가 이 문장이 익숙하겠냐? 난 다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다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영어 문장을 자꾸 접하다 보면 맞는 문장 위주로 이제 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if or not 이런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나중에 깨닫다는 건데 뭐 익숙해지기도 전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 외워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또 그 익숙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if or not은 없다. 시작. if or not은 없다. if or not은 없다. if or not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또 whether만 들어가죠. 그가 부자인지 어떤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가 뭐예요? 문제, 물질, 중요하다. 써두세요. 문제, 물질, 중요하다. 문제, 물질, 중요하다. 저는 이 단어 뜻의 순서를 제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 순서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 단어장이 지금 중등 영단어, 뭐 회화 필수 단어, 토익, 뭐 왕초보 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인쇄돼서 나온 게 이거고 앞으로도 계속 인쇄를 해서 나오게 할 건데 중등 단어 필수, 그리고 실력편, 고등 필수편, 그다음에 이게 뭐 같이 또 회화 단어 장도 되고 토익 단어도 뭐 초보 같은 경우는 중등 단어책으로 외워야죠. 저 책에 나오는 뜻들이 제가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단어책을 보면 앞에 똑같은 단어가 뒤에도 나오는데 이 뜻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이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 외우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 뇌가 2배, 3배 어려워지는 거죠. 감당하기가. 그래서 제 단어장은 이게
그 일관성이 있게 초등학교도 지금 쓰고 있는데 초중고 대학 뭐 토익 토플까지 일관성 있는 단어 뜻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공부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암기 영상도 있어요. 암기 영상을 다양하게 올릴 겁니다. 뭐 50일 완성, 뭐 100일 완성 이런 식으로 해서 if he is rich 그가 만약 부자라면이 되겠죠. 그죠? 저는 이제 if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오면 만약이라고 뭐 벌써 해석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는 생각도 안 나요. 이런 건 영어에 없어요. 제 눈에는 되게 불편한 문장이에요. 틀린 겁니다. 주어 자리에 쓸 수 없다 그랬죠.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 그랬어요. if는 어디에만 쓴다?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 그 다음에 보호가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있는 걸 보호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다 되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다 되다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보호죠.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다 되다 앞에 오는 거죠. 학생이다 하면 학생이 보호가 됩니다. 학생. 이다의 보호야. 그지? 이다가 있으면 이제 이다의 보호가 아니라 이다가 앞에 있는 게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호가 뭐냐면 이제 보충해 주는 말인데 이것도 또 설명을 계속 합니다. 이런 걸 뭐 문장의 뭐 구성 요소, 품사 이렇게 얘기하지. 문장의 구성 요소인데 이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그거부터 가서 보시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 문법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하니까 이 보호라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시점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다 되다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is나 비동사나 이제 become 같은 말들이 있죠. 되다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cern은 걱정이죠. 나의 걱정은요. 그녀가 alive or not, whether she is alive or not. 같이 시작. whether she is alive or not. 시작. whether she is alive or not. 그녀가 살아있는지 어떤지, 그지? 그게 나의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서는 if라고 하면 여기는 안 되죠, 그죠? 보호자는 if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if to 부정사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where to 부정사가 있거든. 이건 되고 whether to 부정사, 의문사 to 부정사라고 있어요. 의문사 to 부정사. 이 whether도 이 의문사는 아닌데 이렇게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에서 또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 그래서 또 whether를 또 여기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영어 문법이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막 걸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if만 본 게 아니라 그죠? unless는 뭐 같은 유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명사절이 뭐뭐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양보부사절 또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보부사절은 이게 또 분사 구문에서도 나오고 부사 설명할 때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계속 겹칩니다. 영어 문법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건 몇 개 없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게 얽혀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걸 두루두루 알아야 영어 문법이 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if 이 조건 부사절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게 언급이 돼요, 그죠? 보호라는 이 품사, 이제 문장의 요소, 품사도 언급이 되고, 의문사, 투부정사도 언급이 되고, 간접 의문문도 언급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법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내서 따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의문사, 투부정사면 의문사, 투부정사 해야 돼요. 좀 늦게. 그런 노력을 해야 짧은 시간에 영어 문법을 정복할 수 있고,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뭐 what 부정사, when 부정사라는 게 있죠. whether도 쓸 수 있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to go or stay, 갈지 또는 머물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완료가 나왔네요, 그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현재 완료. 이렇게 영어 문법이 막 겹쳐서 나옵니다. 예시니까, 그죠? 현재 완료에 또 무슨 용법이에요? 예시니까 이게 현재 완료가 네 가지 용법이 있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죠. 뭐예요? 완료죠, 완료. 그죠? 완료입니다. 아직 결정 안 했다. 아직이 빠져버리면 벌써 결정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 잠깐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완료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if to 부정사는 안 된다. if to go. 잠시만 또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가끔씩 안 되고 있어갖고. 네, 잘 되고 있네요. 오케이,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가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만약 뭐뭐라면 이런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명사절의 if로,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랑 같이 쓰였고요. 세 번째로 거의 안 나오지만 거의 안 나오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거의 안 나오고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조금 나올까? 뭐 토익 토플에서도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한 번씩 언급은 될 수는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양보라 그래요.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걸 양보라고 합니다. 비록 그녀는 정직하진 않지만 그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Never tells a lie now. 시작. Never tells a lie now. 비록 그녀는 정직하진 않았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옛날이네, 그죠? 과거를 썼고요. 그녀는 지금은 거짓말 하지 않는데요. 이 if 자리에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를 써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양보 접속사라 그래요. 양보 접속사. 이거 이 양보 접속사에서 또 다룰 건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엄청 나와요, 얘도. 여기는 이제 if 만약 뭐뭐라면 조건 관련된 거 위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thought가 비록 뭐뭐이지만, 근데 though 앞에 뭘 붙였죠? 이 o를 붙여서 이렇게 똑같은 뜻으로 씁니다. 재밌죠? 둘 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if, 얘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이제 발음상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세 번째 집어넣으니까 발음하기가 좋더라고요. even if, even though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겠죠, 그죠? 이어서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뜻이 뭐라고? 얘가 비록 뭐뭐이지만, 아래 순서대로 외우면 외우기 쉽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순서대로.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시작.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한 번 더. 시작.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한 번 더. 시작.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뜻은 비록 뭐뭐이지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다 끝났는데 영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누가 이걸 한 번 듣고 다 알겠습니까? 3번,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보세요. 세종대왕님이 저는 머리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그 한자성어가 있는데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책을 100번 반복해서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게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말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100번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더래요. 그 세종대왕님이 천재적인 그런 게 있긴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봐가지고는 몰라요. 많이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